젊을 때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은 말을 하면 사람도 결국 이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설명했고, 그래서 따졌고, 그래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옳았던 사람은 사라지고 말을 아꼈던 사람은 남아있다는 것.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맞는 말을 하던 사람은 어느 순간 혼자가 되고 굳이 나서지 않던 사람은 끝까지 곁에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의 말이 옳든 틀리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를 이겼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기지 않으려고 모른 척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인들이 쓰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체면을 원하고 존중을 원하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됩니다. 현명한 노인은 이 사실을 알기에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말에 옳고 그름보다 말이 닿을 자리를 먼저 봅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찌르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젊을 때는 팩트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기고 나서 남는 공허함을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대를 눌렀을 때 잠깐의 우월감은 생기지만 그 자리에 조용한 거리감이 함께 남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상대의 말이 분명히 틀려 보여도 곧장 반박하지 않습니다. 틀림을 고치기보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답을 말해줘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 말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노인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덜하고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남겨둡니다. 그 여유가 상대를 돌아서게 하고 그 배려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은 당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라는 결과를 남깁니다. 현명한 노인은 바로 그 결과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이기지 않고 말을 아껴 사람을 남깁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지식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오해해도 모두 바로잡으려 들지 않고 자신이 옳아도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으로 얻는 이해는 잠시지만 태도로 쌓인 신뢰는 오래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 정반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쉽게 얕보이고 말이 적을수록 사람은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나서지 않고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굳이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덜 말합니다. 그 태도는 처음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주변엔 이상하게도 신뢰가 쌓이고 불필요한 충돌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의 말 한마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아낀 사람이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혜는 소리내어 외칠수록 작아지고 조용히 품을수록 깊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의 마음 위에 억지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꺼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한마디는 10마디 설명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아는 자의 침묵이며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최근 담에는 훨씬 현실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고 말이 적으면 덕이 쌓인다. 젊을 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쌓이고 말이 적을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현명한 노인은 이 차이를 이미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말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침묵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한마디라도 더 해야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은 말의 양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가벼운 약속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신뢰를 잃을 일도 적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무심코한 말로 관계를 흔들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회복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멀어진 관계는 젊을 때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말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지금 꼭 해야 할 말인지, 굳이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인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대부분의 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침묵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조언보다 경청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현명한 노인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판단하려 들지 않으며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가볍지 않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덕은 큰 행동에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하나를 참는 데서 쌓입니다. 책은담이 말한 말이 적을수록 덕이 쌓인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절제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의 곁에는 소란이 없고 적도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고 말은 적지만 무게는 깊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을 다스리면 몸이 편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이 편하다. 노년의 인생은 더 이상 바깥과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의 충동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현명한 노인은 이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은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툼이 자신을 깎아먹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땐 싸워서 얻는 게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싸워서 잃는 게 더 많아집니다. 현명한 노인은 이 계산을 이미 끝낸 사람입니다. 니체는 강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힘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조용합니다. 플라톤은 대화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화가 승부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끝나고 적이 생깁니다. 현명한 노인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남고 적은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싸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머무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 틀려 보여도 곧바로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말을 끊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신의 의견을 결론처럼 던지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놓아두고 생각처럼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교류가 됩니다. 현명한 노인은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설득은 벽을 세우지만 이해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결론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감정이 남지 않고 말이 달라도 사람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대화에서 이겨야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지켜야 할 것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존엄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의 얼굴을 남겨두도록. 현명한 노인은 그 기준을 항상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말을 덜하고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 여유가 상대를 편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화가 남는다는 것은 의견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노인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고 그들의 관계는 쉽게 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산정약용은 인생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오래가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모른 척의 기술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명한 노인 곁엔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굳이 이기려 하지 않고, 굳이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고 적은 사라집니다. 이제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모른 척해도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인생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을 자주 오해합니다. 모른 척은 비겁함이라고, 모른 척은 지는 거라고, 모른 척은 자존심 없는 사람의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른 척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충분히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옳은 말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이긴 뒤에 남는 공허함이 얼마나 쓰라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맞는 말로 이뤄왔습니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가 맞잖아라는 말로 조용히 벽을 세운 적은 없었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정답보다 체온을 원합니다. 정확한 해결책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상대가 틀린 걸 알아도 당장 고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틀렸다는 지적을 들으면 내용보다 먼저 마음부터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멈추고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현명한 노인은 그 얼어붙는 순간을 이미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을 남기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남기는 쪽이 더 이익이라는 걸 압니다. 이것이 노년의 인생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승부가 중요했지만 늙을수록 평온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사람을 이기면 기분이 좋았지만 늙을수록 사람을 잃으면 밤이 길어집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은 사람을 잃지 않는 기술이며 내 평온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싸우지 않아서 강해지는 기술이고 말을 줄여 품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른 척은 항상 침묵이 아닙니다. 현명한 노인은 말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만 그 말은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도 이해한다. 지금은 조금 쉬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들은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립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대가 스스로 돌아볼 때 그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그 한마디는 젊은 시절의 10마디 반박보다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른 척의 기술은 타인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과거를 계속 들춰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까? 그때도 모른 척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끝까지 심판하지 않는 것. 그때 나는 그때의 최선을 살았다고 한 번쯤 눈 감아주는 것. 그게 노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연습해 보십시오.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 순간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관계를 살릴까? 아니면 자존심을 찌를까? 지금 꼭 해야 할 말일까? 내가 이기면 결국 무엇이 남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현명한 노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이상하게도 적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남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젊어서 세상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른 척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지 않습니다. 젊을 때 몸에 밴 말버릇과 승부욕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지금도 종종 실수합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할 순간에 말을 해버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한 뒤에 후회만 하지 않고 다음엔 한 번 더 참으려 노력합니다. 그 반복이 사람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는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되돌아볼 줄 알 때 쌓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 대지 않고, 그땐 내가 지나쳤다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 한마디는 관계를 되살리고 존엄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모른 척의 기술은 말을 안 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필요 없는 말은 지우고 필요한 말은 아껴서 쓰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늙어갈수록 조용히 존경을 받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힘입니다.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말솜씨도 아닙니다. 태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 곁에는 항상 조용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다 가고 다시 찾아오고 이야기를 내려놓고 가는 자리, 그 자리에 적은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움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이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틀림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남길 것인가? 오늘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남고 관계를 지키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 모른 척은 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얻는 마지막 기술입니다. 이제는 이기려고 말하지 말고 사람을 남기려고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인생 후반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